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우선 기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병 주무관이 출장을 가는 것을 각각 A, B, C라고 기호를 할 경우에 우선 주어진 조건으로는 갑주무관이 출장을 가거나 을주무관이 출장을 가거나 병주무관이 출장을 가는 것이 참이고 그 다음에 갑주무관이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참입니다. 어떠한 전제를 추가를 했을 때 병주무관이 출장을 간다는 점이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도 마찬가지로 기호화를 해보면 갑주무관이 출장을 가지 못하면 을주무관도 출장을 가지 못한다. 을주무관은 출장을 갈 수 있다. 을주무관이 출장을 가지 못하면 병주무관이 출장을 간다. 을주무관이 출장을 가면 병주무관이 출장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4가지 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진형의 문제는 그 전제와 결론을 보고 어떠한 전제가 필요한지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2가지 전제를 활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선언지로 연결된 문장에서 어느 한쪽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참이어야 합니다. 즉 B or C가 반드시 참이 되고 여기서 C가 참이기 위해서는 not B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에 not B가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나마 가까운 게 1번 선지가 될 텐데요. not A이면 not B라고 하였는데 주어진 전제 중에 not A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지와 이 조건을 결합하면 not B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기호화를 아름다운 것에 끌린다를 A, 추한 것을 피한다를 B, 인간이다 라는 것을 C라고 기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것에 끌리고 추한 것을 피하는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간으로 증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 P가 항상 거짓말만을 함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P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부정을 더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학자 P 역시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결론은 P는 C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P가 C라는 점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P에 대해서 A and B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이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때 P가 하는 모든 말 앞에는 부정기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P는 내지는 라고 주장을 하였어야 이것이 이 빈칸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명제로 제대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선지를 기호화를 해보면 이 선지는 모두 P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자신이 아름다운 것에 끌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것에 끌리지 않고 추한 것을 피하지 연원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한다. 그리고 않거나 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다운 것에 끌리지 않는다면 추한 것을 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4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 중 이 문제가 나타난 것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빨간 바지를 입는다를 A, 노란 웃옷을 입는다를 B로 기호화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첫 번째 조건은 A와 A 또는 B라고 기호화가 될 것이고 그 결론은 B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2가지를 동시에 입진 않고 그 다음에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내일 노란 웃옷을 입을 것이라면 이게 지금 다 내일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나데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 선지에 시점이 내일인 선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오늘 A였다면, 그러니까 빨간 바지를 입었다면 이제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빨간 바지를 입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갑이 토마토를 산다를 A, 다음에 양파를 산다를 B, 감자를 산다를 C라고 기호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은 토마토나 양파를 산다면 감자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이 감자를 샀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A 또는 B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토마토를 산다면 양파도 살 것이다. 양배추와 치즈와 토마토를 샀다는 지금 이 ABC만으로 기호화할 수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은 양파를 사지 않았다. not B. 갑은 양배추나 양파를 샀다. 지금 2번 선지와 4번 선지를 기호화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산다를 D라고 기호화를 하고 치즈를 산다를 E로 기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의 경우에는 A and D and E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선지의 경우에는 양배추나 양파를 샀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선지는 없잖아요. 얘를 변형을 해봐도 not A or B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2번 선지를 주목하셨을 때 이거는 A도 참이고 D도 참이고 E도 참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A가 참인 경우에는 선언지 첨가에 의해서 A 또는 B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2번 선지의 조건만 있어도 C라는 결론이 도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언지 첨가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이라는 양화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종교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종교가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번과 2번 사이에 어떠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여집합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떤 종교는 거룩하지 않다. 즉 거룩하지 않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번이나 2번 중에 거룩하지 않은 종교가 존재하면 돼요. 하나 이상만. 이거에 맞는 선지를 찾아보자면 우선 1번과 2번은 모두 다 그 전건 자체가 거룩하다 내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번 선지를 대우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1번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였다면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론이 성립을 하겠지만 지금 요 1번 조건을 보셨을 때 해를 끼친다라는 게 후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출은 어렵겠습니다. 2번 선지는 애초에 구하고자 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이것처럼 후건에 있는 게 아니라 전건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3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편적 도덕관념에 반하면 거룩하지 않대요. 1번과 2번의 사례가 각각 하나 이상씩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둘 중 하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종교가 존재를 해서 결론이 도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모든 종교가 거룩하다면 어떤 종교는 거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확하게 모순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를 A, 소비가 위축된다를 B, 투자가 위축된다를 C, 이민율이 높아진다를 D라고 기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거나 투자가 위축되거나 이민율이 높아진다와 같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괄호 안에 가설을 작성을 했을 때 앞에 부정기호가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가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출한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았다입니다. 전제와 결론을 잘 보시면 A가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not A가 도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대우, 즉 not 여기서 이 전건이 참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이것은 이것과 동치이기 때문에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 것이 되고요.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은 이미 두 번째 조건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not D밖에 없어요. 보시면 not D는 이민율이 높아지지 않았다의 2번 선지에 상응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갑을 병정이 업무 담당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각각 A, B, C, D로 기호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은 갑이 선정될 경우, 을도 선정이 되고 병이 선정될 경우, 정도 선정이 되는데 이로부터 을과 병이 업무 담당자로 선정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에 이 결론은 B 그리고 D로 분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 조건들의 전건인 A 그리고 C가 성립을 하여야 B 그리고 D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갑과 병이 업무 담당자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A and C고 이게 A or C고 얘네는 각각 A, C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3번밖에 없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요. 이 조건은 각각 모든이라는 양화사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이 사용 가능해요. 만약에 두 개가 다 어떤이었다면 3단 논법을 함부로 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3단 논법을 써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리더에 적합하고 리더가 적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지금 귀를 기울인다는 이 후건이 나왔기 때문에 전건이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나온다면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고 도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 두 가지 조건처럼 3단 논법을 활용을 할 때 두 문장에서 모두 모든이라는 양화사가 사용되면 당연히 3단 논법이 활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어떤이라고 사용이 되었을 때 그 어떤의 위치에 따라서 3단 논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A이면 B이고 B이면 C다라는 구조의 문장인데 여기에 모든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모든 A는 B고 여기에 어떤이 사용되었다면 어떤 B는 C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A는 C다라고 도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떤 A가 B인데 모든 B는 C이면 이 경우에는 어떤 A는 C다 라고 도출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3단 논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성실한 사람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동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성립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모두 참이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조건에서 도출한 이 명제를 대우를 취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의 화살표는 이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필요한 것은 이쪽 방향의 화살표가 되겠죠. 즉,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내지는 인정을 받았다면 성실하다 라는 두 가지 명제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명제는 3번밖에 없겠죠.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명제가 그대로 선지에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기호화를 할 때 미의 기준이 획일화된다를 A, 바람직하다를 B, 다음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를 C, 모든 사람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는다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견을 가지지 않는다 자체를 긍정으로 보고 그냥 아예 D로 기호화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지금 밑줄 친 결론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 위치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A가 not B이다 라는 결론인 것이고 주어진 명제가 우선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명제 하나와 그 다음에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결합을 하면 3단 논법을 통해서 B면 D다가 도출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결론에는 not B가 있고 조건에는 B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대우를 취해줘 보면 B면 not A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D면 not A다 라는 것이 추가가 된다면 결론이 도출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거 내지는 이것의 대우인 A라면 not D다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선지 1번밖에 없습니다. 즉,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견을 가진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기 때문에 이것을 기호화를 했을 때 not-D가 되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해서 not-D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기호화를 할 때 기상예보관이 야근을 한다를 A, 야근을 한다면 A, 다음에 술을 마신다가 B, 다음에 기상청 예보가 맞다를 C라고 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정해진 기호만으로는 기호화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부터 기호화를 하겠습니다. 기상예보관이 전날 술을 마시지 않고 야근을 하였다면, 즉 야근은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기상청 예보가 맞고, 또 기상예보관이 야근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면 기상청 예보가 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일 눈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인데 기상청이 내일 눈이 온다고 예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상청 예보가 틀리다로 기호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얘는 후건이 C이기 때문에 얘를 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건이 not C인 이 명제의 전건, 즉 A and B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선지를 기호화를 해봤을 때 오늘 기상예보관은 야근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셨고 자신이 야근을 하지 않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고, 다음에 기상예보관이 야근을 했다면 술을 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제시한 그 선지는 없는데요. 얘를 지금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풀어보면 A and B와 동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것 3가지, 추가할 수 없는 것이 1가지겠죠.
그래서 소영이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을 A, 태국을 다녀온 것을 B, 러시아를 다녀온 것을 C, 미국을 다녀온 것을 D라고 기호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A and B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러시아를 다녀왔다면 미국도 다녀왔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영이는 미국을 다녀왔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D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C가 있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A도 참이고 B도 참이기 때문에 C라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A이면 C이다 혹은 B이면 C이다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도출 가능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소영이가 스페인을 다녀왔다면 미국을 다녀왔다. 다음에 태국을 다녀왔다면 러시아를 다녀왔다. 스페인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러시아를 다녀왔다. 다음에 러시아를 다녀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것과 요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2번은 추가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조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주어졌기 때문에 1번 선지와 이 첫 번째 조건을 결합을 해도 마찬가지로 D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결합할 수 있는 선지에 해당을 하겠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not A 아니면 C라고 했는데 지금 A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C도 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C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D도 참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없는 유일한 선지는 4번인데요. not C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필요한 C라는 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할 수 없는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우유를 많이 마신다를 A, 운동을 꾸준히 한다를 B, 키가 크다를 C, 발이 크다를 D라고 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키가 크다 라고 기호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발이 크지 않다면 키도 크지 않다라고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은비라는 친구가 발이 크다라고 기호화가 되겠네요. 지금 두 번째 조건의 대우로부터 C면 D다가 도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의 대우를 3단 논법으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A or B면 D다라는 것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은비가 D이기 위해서는 은비가 이 문장의 전건인 A or B를 만족을 하면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를 보시면 은비는 A이다. 은비는 A이거나 B이다. 은비가 not A였다면 B일 것이다. 다음에 은비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였다면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명제 그대로 나와 있는 2번 선지는 당연히 가능한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지에서 A가 참이라면 이 뒤에 선언지 첨가를 해도 당연히 참이기 때문에 1번도 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번 선지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문장은 A or B와 동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참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호화를 해봐도 not A or not B로 기호화가 돼요. 즉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추가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지금 다 어떤 이라서 이러한 채식주의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에 고기를 먹지 않고 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건 사실 채식주의자라면 자동으로 만족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답을 찾을 때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호화를 그렇다면 우유를 마신다를 A라고 하고, 다음에
달걀을 먹는다를 B라고 한다면 선지를 일단 기호화를 해봤을 때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존재한다. 다음에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다음에 달걀과 우유 중 하나 이상은 섭취를 한다. 우유와 달걀을 모두 먹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우유를 마시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확실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채식주의자는 달걀을 먹는다와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A or B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3번 선지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선지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 보면 3번 선지와 동일한 형태로 기호화가 되기 때문에 얘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의 경우에는 대우를 취해봤을 때 not A이면 B다 라고 기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텐데요.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식주의자가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조건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암묵적으로 채식주의자 역시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이렇게 선지에 사람에 관한 표현이 있어도 채식주의자와 동일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호화하였습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건이 없다면 이 선지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수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고요. 기호화를 할 때 짠 음식을 좋아한다를 A, 그 다음에 흡연자이다를 B, 꾸준히 운동을 한다를 C,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산다를 D라고 기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면 평균 수명보다 짧고요. 다음에 흡연자여도 마찬가지로 D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평균 수명보다 길게 산다면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소희는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1, 2, 3, 4가 모두 소희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A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이거나 꾸준히 운동을 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고 흡연자이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거나 흡연자이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전제 중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D잖아요. 그래서 후건의 D가 오도록 세 번째 조건도 대우를 취해줘 보면 나치이면 D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후건을 D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이거나 B이거나 나치이기만 하면 D라는 조건이 어찌되었거나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4번 선지는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참이라면 여기 뒤에 선언지로 무엇을 붙이건 모두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도 추가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선지도 보시면 A와 B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A or B or 나치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추가할 수 있는 선지가 되고요. 유일하게 추가할 수 없는 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 아니면 C라고 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C만 참인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 이 C만 참은 A or B or not C를 만족하지 못하는 발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2번은 추가할 수 없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기호화를 작가는 글솜씨가 좋다를 A, 다음에 작가는 창의력이 뛰어나다를 B, 작가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를 C라고 기호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작가는 글솜씨가 좋거나 작가는 창의력이 뛰어나다와 같이 기호화가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작가는 창의력이 뛰어나지 않거나 감수성이 풍부하다 라고 기호화가 될 것이고 결론은 갑이 감수성이 풍부하다. 갑은 작가입니다. 라고 도출이 되겠습니다. 선지도 기호화를 하면 갑은
네 선지 모두 갑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갑은 글솜씨가 좋지 않다, 창의력이 뛰어나지 않다, 글솜씨가 좋거나 감수성이 풍부하다, 글솜씨가 좋다, 이렇게 네 가지로 기호화가 되고요. 지금 우선 이 두 문장을 읽기 위해서 각각 화살표를 활용한 기호화 방식으로 바꾸어 보면 얘는 나대이면 비이다와 동치일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비이면 시이다와 동치가 됩니다. 3단 논법을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죠. 그래서 나대이면 시이다라고 도출이 되기 때문에 갑이 시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갑이 나대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기호화를 마을이 평화롭다를 A, 마을이 굶주리지 않고 있다를 B, 이거를 B, 마을은 외부 이주민이 없다를 C라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선지에 모두 외부 이주민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서 따로 C라고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마을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를 D라고 기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세종마을에 관해서 세종마을 지금 마을은 평화롭고 다음에 식량이 풍족해서 굶주리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세종마을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있대요. 선지를 기호화를 해보면 마을에 외부 이주민이 없다면 그 마을은 굶주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마을이 평화롭거나 외부 이주민이 없으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고 모든 마을은 평화롭거나 외부 이주민이 없다.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떤 마을이기 때문에 외부 이주민이 없고 또 굶주리지 않고 있는 마을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기호화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분해를 해보면 얘는 A와 B가 모두 참이라는 의미이고 결론은 D와 B가 모두 참이라는 의미인데 조건에 애초에 B가 있기 때문에 결론에 B를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D가 참이다 라는 것을 이끌기 위해서 A이면 D이다 와 같은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반드시 전건이 A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이거나 P이면 D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A가 참이면 선언지 첨가에 의해서 A or P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D라는 조건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A가 참일 때 참이 되는 전건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보면 2번 선지가 되겠죠. A가 참이라면 A or C도 반드시 참일 것이고 그렇다면 D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기호화를 성적이 좋다를 A, 그 다음에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은 학생에 관해서 모든 학생에 관해서 성적이 좋거나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모든 학생은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선지도 보시면 모든 학생은 성적이 좋다. 모든 학생은 성적이 좋다면 청소를 열심히 한다.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그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가 B가 아니라 청소를 열심히 한다까지만을 B라고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not B라고 기호화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이면 B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문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통째로 알파벳으로 기호화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긍정으로 기호화를 했는지 부정으로 기호화를 했는지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 선지는 모든 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거나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3번 선지의 경우에는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낫B가 도출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원칙대로 하면 낫A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경우에는 낫B가 당연히 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선지에 보면 낫A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선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건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낫A면 낫B다. 혹은 대우를 쓰면 B면 A다 라고까지 변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뭐가 써져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 저 정도 사고 과정을 거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으면 선지를 대입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A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경우에 전 건에 낫A가 있거나 후 건에 A가 있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A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떠한 조건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한다고 해서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A면 B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B면 A와 결합을 해서 A면 A다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낫B인 학생이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학생이 낫B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을 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 전체 명제가 증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소거법에 의해서 사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엄밀하게 풀어보면 이 낫A이거나 낫B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조건문으로 변환을 했을 때 A이면 낫B 내지는 B라면 낫A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조건과 보았을 때 만약에 B가 참이라면 A도 참이고 낫A도 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조건들의 전건인 B가 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낫B라는 명제가 그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물어봤고요. 가불병이 표창을 받는 것을 각각 ABC라고 기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갑이 표창을 받는다면 을이 표창을 받지 않거나 병이 표창을 받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내지는 동치다 라고 기호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갑이 표창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을 우선 선지부터 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B, 낫C, 갑이 표창을 받는다면 을도 표창을 받는다. 병이 표창을 받지 않는다면 을도 표창을 받지 않는다와 같이 기호화가 될 것이고요. 얘는 결국에 이 첫 번째 조건은 A이면 낫B or C이고 그 역도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결론인 A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의 전건인 not B or C가 참이어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다시 변형을 해보면 조건문 형식으로는 B이면 C이다가 되고 다시 그 대우는 not C이면 not B다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선하거나 이기적이래요.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면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를 한대요. 그런데 이때 결론이 이기적이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선지가 언뜻 보면 맞아 보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봉사를 한다면 이기적인 사람도 당연히 봉사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주어진 조건 중에 선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선지가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에 참이라고 주어진 그 명제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추가할 수 없고요. 니은 선지를 보시면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부를 한다. 이것의 대우는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봉사를 한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이면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도출 가능하므로 니은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디귿도 보시면 선하지 않다면 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사람은 선하거나 이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선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봉사를 한다라고 또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선지도 올바르게 되겠습니다. 즉 니은 디귿 추가할 수 있는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